네. 자,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들. 네. 자, 주역 2위는요? 네, 많은 사람들요. 김문수. 네, 김문수 대표님을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주역이 되는군요, 김문수. 왜냐면 씬 스틸러니까요. 씬을 네, 장면을 훔쳤다. 네, 장면을 훔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한국당 외에 지금 어쨌든 지역구는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를 안 내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례에 관련된 이제 가장 외곽 세력의 두 정당이 있는데요. 그 한번 그 설문조사에서 그 미래한국당, 정의당 이제 비례정당 나오는 설문조사를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전체 정당으로는 이게 이제 사실 신의 한 수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읽어드려요. 선거 네, 기간이니까요. 네.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했는 모양인데 신의 한수 네. 의뢰해서요. 네. 3월 21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1,060명에서 응답률 2.5% 이렇게 네. 했다니 무선 전화 방법을 네, 썼네요. 표본 오차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신뢰 수준 95%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우파 진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우리가 리얼미터 설문조사 안 믿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선거를 그러네. 지금 이제 22일 남았죠. 네. 22일 남은 시점, 21일인가요? 네, 딱 3주 남았습니다. 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문재인이 못해도 42%. 그들은요 어떻게 집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 경제 문제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야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 가져. 그러면 우리 이것만 잘하자. 지금 다 버리고요. 여기에 정철이라고요. 그쪽에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아주 좌파의 파란 노란 하면서 그 노무현 자전거 타고 가는 거 그 광고를 만든 사람이 정철이란 카피라이터예요. 아주 실력자입니다. 현민 같은 이제 네, 그런 거. 그 사람이 코로나 마스크에다가 문구 쓰는 거를 그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하면서 문구가요 그냥 아주 감성적이고 매일 그것만 해요. 그리고 조국은 뭐 합니까? 그 정철이한 거 맨날 퍼다 나르거든요. 지금 와이프한테 편지도 안 쓰고 네, 그래요? 정경심 그거는 중요치 않고 조국은 지금 아주 신났어요. 근데 그 진영들이 이렇게 하는 꼴을 우리는 좌파의 민낯을 알다고 생각했잖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야. 그런데도 아니에요. 20, 30대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도 대응 잘하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쇼에 넘어가는 쇼에 거예요. 넘어가고요. 이게 왜냐면 확진자 계속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학교 안 보내고 지금 도서관도 저는요 강남 도서관을 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도 지금 언제 열지가 모른대요. 그러면 거기는 모든 직원들 다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들 지금 다 노는 거예요. 마스크라도 만들라고 좀 하세요. 거기서라도 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세금이 다 새어나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일단은 그냥 다 멈춘 것. 그것에 그 20대 표가 그래도 잘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게 이 표로 아직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진영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었던 시점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 부재 또 공천 얘기 이러면서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정말 접점을 이루고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실책을 21일간 어떻게 더 정부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 게임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유공화당,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1.5, 네, 1.7. 1.7. 3%가 넘지 못하면요. 자유통일당이 조금 앞서네 그래도 네. 1.7.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구 플러스 비례까지 다 볼 때고요. 네. 이제 뒤에 한번 볼 건데요. 보지. 3%가 안 넘으면 비례가 인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의 남은 또 무언가인데요. 자, 비례 투표는 네. 이렇게 비례 됩니다. 투표는 어쨌든 거의 접점이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이제 이만큼 왔고 더불어 시민당과 그들은 또 하나 낸 당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하고 손혜원. 네,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들이지만 그것도 이제 아마 추가가 있을 텐데 여기서 나눠 먹기를 하겠죠. 네. 여기 나눠 먹고 정의당의 표를 나눠 먹을 겁니다. 그렇죠. 정의당 표를 가지고. 정의당 표를 한 5%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네. 정의당은 이번에 폭망입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보다도 적게 나오고요. 이제 자유공화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을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띄웠는데요. 거의 지금 최선은 아니니까 이제 3%까지 올리는 게 목적일 텐데 이제
미래한국당이 인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사실은 네. 일로 총력을 다해서 네. 왜냐면 지금 저한테도 댓글들을 뭐라고 다냐면 이제 미래한국당은 알겠는데 우리 어디 찍어야 돼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한국당의 인선이 100% 마음에 들진 않는 애국 시민들, 자유파들은 기독자유통일당 찍어야 돼요, 자유공화당 찍어야 돼요, 미래한국당 셋 다 지지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두 명만 넣었으면 일로 그냥 전폭 지지가 오면서 30명 이상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빠지면서 미래한국당 표가 낮아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자유공화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이 어떻게 앞으로 스탠스가 갈 건가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에 이름 보여주시면 다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당내 통합당에서 그래도 깊숙하게 또 네, 알고 있으니까. 2번을 보면 2번에 네, 일단은 네, 그래서 김문수 대표님이 탈당을 하셨어요. 네, 자유공화당에서. 네, 그래서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거기 5번, 7번 제안을 받았어요. 자유공화당에 좀 공화당에. 알아.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고요. 왜냐면 그거는 제 몫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서청원 의원님이 4번, 6번 얘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총 내부 조사를 했대요. 김문수 대표님 나오시기 전에. 네. 근데 내부 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11%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6명까지는 가능하다. 11%야. 네, 최대 그때 이제 나오기 전에 김문수 김문수가- 대표 나오기 전에 김문수가 일단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면 6명까지는 가능하다. 뭐 진짜 희망 보면 7명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조원진 대표가 왔던 우리공화당이 50%, 그다음 김문수 대표님이 50% 하면서 이제 번호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번은 인지연이라고 그 임복일 회장 딸인 우리공화당 대변인, 그다음에 2번이 이제 김문수 대표님은 비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측근들이 그래도 비례를 들어가셔서 하는 게 대구표 나눠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역구보다는 이게 나실 거다 이런 표현했고 김문수 대표님은 사실은 비례를 받고 싶다 하지 않으셨대요. 이제 듣는 얘기는 그다음에 3번에 김순례 최고위원이 이제 왔으니까 사실 1번을 원했는데 1번은 우리공화당 지금 예우해줘야 되니까 현 의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4번이 이제 서청원 의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청원 의원님 뵌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에이 8선까지 하셨는데 또 비례하시면 되냐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그 옆에 5번에 7번에 김신혜를 얘기를 해주시길래 아유 8선 하신 서청원 의원님 옆에 상품으로 제가 걸리는 것도 저도 진짜 저도 영혼이 없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이 시점 이거는 김문수 지사님 나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김문수 대표님도 결단을 했는데 그 가장 결단할 때에 핵심으로 이 얘기가 들어간 게 성창경 위원장 얘기였다 그래요. 성창경 위원장이 김문수 대표님 이거 비례 받으려고 여태까지 고생하신 겁니까? 자유파 국민들이 이거 실망입니다. 김문수 대표님이 이번에 진짜 결단하시고 우리가 좀 백의종군 하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릇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김문수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순진하시게 된 거고 또 김문수 대표님 응원하는 분들은 속상한 마음도 있고 또 정강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갈라선 거에 대한 슬픔도 있고 그러셨던 것 같고 김문수 대표님이 그 사랑제일교회 가서 이제 우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봤는데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많이 우셨어요. 약간 사과라고 그럴까 속죄의 의미도 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섣불리 선택했을까? 그런 회한의 눈물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비례가 확정이 될 거고 당을 장악했다. 자유공화당 그렇게까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선이 돼요. 그러면 이건 되면은 구선이죠. 네, 왜냐면 이제 4번 내지는 2번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회의장을 바라본다 이분은. 그렇죠. 국회의장 꿈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는 정치가 이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게요. 정말 국회의장이 가능하면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공화당이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공천 못 받았던 사람들이 양쪽을 향해 가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양쪽 다 3%가 넘어야 이제 3명 이상이 넘는데 이제 그게 남아있는 숙제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은재 의원이 갔잖아요. 네, 저희 지역구인데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강남 공천을 너무 못했잖아요. 네. 지금 강남 주민들이 저도 강남 주민들 화딱지가 났어요. 네, 맞아요. 뭐 우리 강남은 그냥 아무나 내려보내면 우리 찍는 데냐. 그러니까. 뭐 그냥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그래서 지금 결론은 지금 강남갑 태영호 공사 태구민, 강남을 박진 전 의원.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강남병은 지금 유기준의 동생인 통계청장 출신이 왔어요. 근데 얼굴도 보지는 못했거든요. 표가 나눠질까봐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은재 의원은 비례로 간다니까 아마 표는 나누지 않고 강남은 다 석권할 것 같고 요것과 더불어서 지금 송파 을에 배현진 후보가 지금 최재성을 앞섰어요. 좀 잘 나가고 그건 있죠. 놀라운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한 달 전만 해도 최재성은 못 이긴다였었는데 그만큼 이제 판세가 많이 바뀌고 서초, 강남, 송파는 저는 압승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접점인 데는 엄청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악역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정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32차 편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마음이 안타깝고 이 지금 미래한국당 안에서 다 담을 수는 없다 보니 이쪽이 튕길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미래한국당 안 찍고 일로만 다 찍으면 미래한국당이 의석이 너무 적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 남은 건데 자유파 국민들이 웬만하면 70%는 저는 미래한국당을 찍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말 몇 명이 됐으면 하는 그 3%를 묘미를 이렇게 그러게요.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투사도 필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제1당이 통합당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국회의장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일당의 그걸 네. 우위를 점령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눠지다 보면 선거 총선 당선되는 걸로 일당을 정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합당을 하면은 그게 또 바로 합당하면 몰라도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서 네. 일당이 되느냐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그래서 발생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친박신당은 아마 그 홍문종 대표는 서청원 의원 쪽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독자유통일당하고 좀 자유공화당하고 합쳐서 비례를 내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저는 그럼 양으로, 왜냐면 지금 민주당도 양쪽으로 가잖아요. 네. 왜냐면 조국이 말도 안 되지만 조국을 수호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또 찍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손혜원, 수로 예, 담잖아요. 그거라도 담고 또 그 외에 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싹 담으면 다 네. 양쪽에서 다 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합치고. 네, 아스팔트와 애국 시민들, 그러니까 우파 본진들이 이제 비례 이쪽이 두 개를 합치고 나머지 미래통합당은 중도 우파.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더 중도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보단 좀 전문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제 안보 이런 분들이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면 여기에서 조금 더 우파 진영이 그렇게 한 카드로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왜냐면 둘 다 3% 안 돼서 날아가는 게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네. 전망을 하면 지금 제가 뭐 화끈하게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으니까요. 그쪽을 미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역대 선거를 보면요 국민들이 기가 막힌 판단을 해요. 국민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예. 결과가 나오면요 소리 다 나오거든요. 심판도 그럼 해주고. 어느 정도 지금 전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뭐 네. 초치는 것 같아서 네, 말씀 말 못 못했구나. 드리는데 네. 왜냐면 다 열심히들 뛰니까 그러니까요. 초치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조심스럽게라도. 국민들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 지금 욕심들 부리고 있는데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결과 나온 다음에요. 후회하지 땅을 말고. 치고 후회하고 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제 생각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요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요 그러니까요. 요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요 문재인 정권 더 살려주는 그러니까 일이 되는 지금 거예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국민들도 투사가 필요한 건 네. 이제 알아요. 그러면 통합당이 그래 니네 지역구 가져가고 네. 그 투사는 그래 비례도 준다. 네. 그런데 둘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스팔트가. 네. 예? 둘인데 어느 쪽을 줄 거냐. 저는 감이 와요. 감이 오는데 그러신가요? 지금들 자꾸 이제 착각들하고 이제 네. 그러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제 뭐 21일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하도 저를 그게 정리가 공격들을 해야 돼가지고 야 이거 종편에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종편에서는 시원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도 그냥 댓글을 달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투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투사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졌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이제 결과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예.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자, 네, 우리 합쳐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나라 지키려는 사람들 주역 1위는요. 네. 아, 이제 선대위가 꾸려졌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뭐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선대위 체제로 가기 네. 시작했다. 통합 선대위 위원장이 이제 한교안 대표가 됐고요. 이주영 오늘 불출마를 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전에 정병국 씨도 더 멋있었고. 네. 그 불출마의 변이 야, 네,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괜히 다시 또 갖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안 돼, 안 돼, 안 분들을 돼. 그냥 다음이 있어요. 그럼 총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서울시장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또 대구시장도 네. 있고 뭐 많아. 이 분들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저는 이제 생즉필사, 사즉필생, 맞아요. 그다음에 피사즉생, 행색즉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려놓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제 정말 우파의 가치는 내가 내려놓게 너네들 갈 길 가라 그런 분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이번에 막 속상한 분들도 많고 조금 뭐 실망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전화 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 어쨌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승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180석 전체 다 합쳐서 이제 여기는 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두 팀 중 한 팀은 살아남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느 팀이라고 제가 섣불리 말씀 못 드리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물 밑에서 합치는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둘 다 사는 거야. 맞습니다. 둘 다 사는데 이거를 참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걔네들도 6번까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자평화당 무슨 가자통일당 이런 데까지 다 걔네들은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하잖아요. 근데 합칠 때 묘미는 어차피 본인들 의석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명이니까 우리가 6명 먹고 너네가 그럼 4명 그래서 우리 10번까지 내자.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대신에 욕심 조금 줄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런 지금이라도 거를 빨리 아스팔트만이라도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본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견을 같이 해서 몰아주고 이중도 삼중대로. 근데 이게 선거 때 나눠지면 이게 완전히 모래알이 되니까. 맞습니다.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진짜요. 합치시라. 아까워서 그래요. 이제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종로 선거도 중요하지만 전체 총괄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요. 평소에는 결단을 안 하시지만 어쨌든 최종 결단을 할 때 칼이 주어지면요. 그때는 하더라고요. 하시는 성향이니까 이번에 진짜 제발 총선 승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잘 하시겠죠. 네. 자.